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되는 첨단 패키징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7월 달 국내 원전 기업들 핵심적인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서 유럽, 아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원전 수주 프로젝트가 대규모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원전 관련주 이 기업 지금부터 이제 성장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력난이 비상입니다. 역대급 폭염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폭염이 진행이 될 때는 특히나 전력 수요가 크게 올라가게 되겠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정전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이 원전으로 유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고 하던가 에너지 강국인데 호주도 26년 만에 원전 건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제 주요 이벤트로 바이든과 트럼프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누가 되든지 미국은 초당적으로 원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동 원전 건설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만 200조 원전 프로젝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원전 수주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전력난입니다. 최근까지 이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력이 어마무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전력 수요의 한 2% 정도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향후 지금 2030년 같은 경우는 이게 5배 급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기의 10%가 데이터 센터에 쓰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상 기후가 확산이 되고 있죠. 6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지금 덥습니다. 35도가 넘어가고 뭐 폭염주의보가 떨어지고 굉장히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뭐 사우디나 미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0도, 5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올해 특히나 이상 기후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겠고 전력 공급이 비상입니다. 지금 현재 옆 나라 대만 같은 경우는 7년 동안에 3차례 대규모 정전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필두로 시스템 반도체 제조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지금 TSMC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의 제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 모이고 있죠. 현재 텍사스, 조지아, 버지니아주 같은 주요 제조 도시들이 전력 공급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이 석탄을 뗄 바에 원전을 짓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원전 중단을 선언한 호주도 26년 만에 원전 건설 검토에 나섰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탈원전을 불러일으킨 일본마저도 심지어 원전이 지금 이제 신규 증설을 아예 이제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렸는데 이 원전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 개정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미국이 원전 확대 지원안이 초당적으로 이번 달에 상원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대선 시즌에 있어가지고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2021년에 급증이 나타나게 됐는데 2021년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라고 하던가 데이터 센터의 급증, 생성형 AI의 등장이라고 하던가 에너지 수요를 자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원전 유턴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주가 같은 경우는 2021년
2021년 대선 정책에 그쳤었는데 이때보다 더 거대해진 모멘텀을 현재 반영을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굉장히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당시에 미국의 에너지 독립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에너지 협약 같은 경우도 탈퇴를 해버리고 취임 첫 해부터 원전 부활을 외쳤습니다. 원전 폐쇄를 중단을 하는 조치를 진행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쓰리마일섬 원전 사고가 일어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이 됐었는데 이 이후로 34년 만에 트럼프 정부에서 원전 2개가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원전 유턴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중시하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값싼 천연가스와 우호적인 석유를 지금 원활하게 공급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공급을 받게 되면은 에너지가 싸지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가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냉전 시대 적국이었던 러시아라고 하던가 현재 이제 중동 쪽의 사우디 같은 경우와,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가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민주주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는 이제 공산당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 이제 봉건 국가겠죠. 왕족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뭐 사람도 막 죽이고 뭐 이제 이 사우디 정부를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인 같은 경우도 총을 쏴 가지고 죽이고 그랬었던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이 민주주의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되죠. 이런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보다는 전략적 협력,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게 공화당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 가지고 러시아와 사우디와 사이가 너무너무 나빠지게 됐었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그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굉장히 비난을 하게 되면서 사우디가 원래 인제 친미 국가로서 굉장히 인제 우호적으로 정책을 펼쳐주게 됐는데 바이든 정부에선 사우디가 완전히 엇나가 버리게 됐었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물가가 굉장히 급증하니까 사우디에게 "증산 좀 해 달라." 그러니까 공급 늘리면은 가격이 줄어드니까 "증산 좀 해 달라." 거의 뭐 빌다시피 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체면을 구기고 사우디까지 찾아갔는데도 뭐 별다른 말도 안 하고 그냥 감산을 해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지금 현재 미국과 사이가 나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사우디에다가 미국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정부 당시 때. 이 우라늄 농축 승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을 가져오게 되겠죠. 우라늄 농축 자체가 그러니까 핵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조금만 엇나가게 되면은 플라토늄 농축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핵무기, 핵 확산이 되어버리게 되겠죠. 그럼 현재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적대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대립을 하는데 이란은 지금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사우디는 이 미국과 친미 국가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미군이 이제 사우디의 안보를 지원해 줍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5년 동안에 8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원전에 16기를 건설 계획인데 최근에 원전 건설 가격이 2배가 급증을 했죠. 16개 정도 지으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는 들어야 되게 된다. 그래서 사우디에서만 지금 현재 원전 수주가 200조가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정부에서 천연가스를 위완화, 그러니까 중국의 화폐로서 결제를 하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에너지 개발 당시부터 미국이 적극 협력을 하게 되고 안보적인 협력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에너지 결제, 천연가스와 원유 결제는 달러로만 진행이 되는 이 페트롤 달러 시스템이었죠. 근데 바이든 정부와 너무 지금 사이가 나빠지다 보니까 중국하고 결착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중국의 원전을 건설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바이든이 되었건 트럼프가 되었건 이 미국 차기 정부가 중동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사우디와의 원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 부분에 있겠다. 이게 원전이 중국 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우디와 결착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이 원전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우디에다가 원전 건설을 포함을 해서 우라늄 농축 기술까지 주겠다. 이 패키지 딜을 제시를 한 상황이겠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값싼 그러한 원전 건설 비용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토대로 지금 이제 패키지 딜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이 기술력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 원전 건설 쪽에서 사우디가 굳이 중국 거를 사용을 하기는 싫을 겁니다. 근데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라늄 농축을 만약에 승인을 해주면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원전을 건설을 하고 싶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이제 경쟁 국가인 UAE,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바라카 원전을 싼 가격에 적시에 준공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전 내심 지금 한국이 원전 건설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는데 지금 특히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전 시공 능력이 부족한 상태죠. 파산 상태까지 진행이 돼버린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몇십 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국 원전 업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UAE 쪽에 바라카 원전 수출을 할 때 한미 원전 동맹을 토대로 한수원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하겠지만 설계의 원천 좀 라이센스를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지불을 하는 형식으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동 원전부터 유럽 원전까지 수주 싹쓸이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UAE가 아브라함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 협력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우디는 UAE와 중동 경제 중심지로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바이냐 지금 사우디냐 지금은 UAE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 중동은 석유 중심 경제에서 그린 에너지 공급을 통한 첨단 제조업 국가로의 전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원전 포함을 해서 이 그린 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제조업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나 SK나 현대차의 공장을 사우디로 보내주게 되면서 이 제조업 협력을 강화를 할 수가 있는 나라겠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만 200조, 향후 이제 다른 국가들 바라카 원전 이후에 추가적인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까지 수백 조의 중동 원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1년에 대선 정책 기대감으로써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 수백 퍼센트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 3년 동안에 엄청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 원전의 수요가 폭증을 한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 2021년만큼의 원전 관련된 기대감을 주가가 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노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냥 뭐 동네 호랑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이 세계 1위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자금, 외국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도 국내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우건설입니다. 아무래도 원전 시공하면은 현대건설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 건설사 중에 최초로 원전 공급망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 ISO 인증이죠. 이 부분을 취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입니다. 국내 유일 원전 시공부터 해체까지 가능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겠고요. 체코 원전 프로젝트에 지금 입찰을 하게 되면서 한수원의 시공 주관사로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핵심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밸류에어 지금 현재 PBR이 0.3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지금 밸류 수준으로서 최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는 저평가를 받고 있겠다.
마지막으로 한신기계입니다. 컴프레셔 전문 업체이고 업계 1위입니다. 특히나 원전 쪽에다가 이제 공기 압축이 필요하겠죠. 원전 뭐 터빈이라고 하던가 이런 거 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압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원전 컴프레셔의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주요 원전의 핵심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원전 안전 표준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동안의 최저 수준의 주가,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뭐 원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 같은 경우도 AI의 갑작스러운 등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올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섹터죠. 100% 무료로 주식 투자 자료집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적중시켜 드렸죠. 이번 자료집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집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거, 은행 어플 같은 거 설치할 때 다들 여기 들어가셔서 설치하신 겁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을 눌러도 과금이 되는 거 없이 100% 무료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실시간으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특히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됩니다. 전부 다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죠? 여기 게시판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요. 아래쪽에 좀만 내려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SP소프트 이런 종목들 하루 이틀 만에 10% 이상 급등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면요. 당일 이제 시장에서 관심 가지셔야 되는 미국 증시 내용들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관심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매일 여러분들이 노려보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증권투데이 게시판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테마 차트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